어떻게 바뀌었어? 두 군데를 붙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이고요. 저 닉네임은 시리라고 하고 이번에 시중은행 한 곳에 합격한 상태인 이제 취준생에서 이제 집보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개 은행 중에서 한 개 은행을 선택해서 이제 다음 곧 연수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중대장 채널에서 솔직하게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금융권 취업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금융권 취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네, 일단 저는 금융권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작한 거는 이제 22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23년도를 꽉 채워서 2년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는 일단 비전공자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은 은행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직렬이나 다른 부분에서 준비를 하다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라서 주변에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띄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데가 은행 쪽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포커스로 해서 일단 금융권 취업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만 2년을 지금 꽉 채웠잖아요. 네. 만 2년을 꽉 채웠고 금융권 취업 지금 시작한 때 나이가 정확하게 27이었어요? 8이었어요? 28. 28? 네. 28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31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 스펙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줘. 비전공자인데. 네, 토익은 800점이었고 지금 만료가 된 상태긴 한데 800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IM3로 높진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JLPT N1이 있었고 그다음에 JPT 895점이 있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금융 자격증은 외환 전문역 2종이랑 그리고 신용관리사. 관리사? 네, 관리사 자격증을 있는 상태에서 주로 지원을 했었어요. 외환 전문역은 언제 취득했어요? 외환 전문역 작년 7월 달에. 왜? 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주로 가고 싶은 쪽이 기업금융이어가지고 그래서 외환도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2종을 굳이 선택을 해서 2종 공부를 했었어요. 신용은? 신용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사실 뭐 금융권에서 그렇게 막 쓸모가 있는 자격증은 아닌데 그래도 뭐 채권 쪽이나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관리사 자격증. 신용 분석사는 많이 하는데 신용 관리사는 또 많이 안 하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알아두면 좀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현직 분들이 또 많이 따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2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했잖아, 시리님이. 그럼 저랑 언제부터 알았죠? 1년? 22년도부터 중대장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 매시경 하면서? 네, 매시경 하면서. 그럼 지금 완전 비전공자에서 네. 지금 금융권 취업으로 턴을 했는데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진짜. 네. 금융권 취업 하면서 시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 뭐 이론적인 필기는 잘 붙는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실무적인 그런 인턴 경험이 없어서 이거를 좀 많이, 그러니까 자소서나 면접에서 녹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인턴 면접조차도 떨어지는 거예요. 인턴 면접도 금융공기업 넣으면 맨날 후보 3번 받고 2번 받고 이러니까 이게 기회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인턴이라도 해서 뭔가 면접 때 말할 거리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지. 이제 면접도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게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본인은. 솔직히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을 그러니까 척도로 잡아서 내 실력이 이 정도라고 알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치.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전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어디서 뭐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어디서 부족해서 떨어지는 걸까라는 걸 엄청 많이 거기서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치, 답이 없으니까. 이제. 답이 없어서. 그리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왜냐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생존자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누가 A라는 사람이 A가 맞아라고 하면 또 이렇게 갔다가 야 B야라고 하면 또 B처럼 하잖아. 그럼 그거를 시리님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22년도에
1차 면접을 거의 한 4개, 5개 정도 떨어졌었단 말이야. 실무 면접에서. 그러고 나서 23년에는 일단은 그냥 면접을 제가 원래 처음에 진짜 말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는 연습이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은행이 잡히기 전에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일단 말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진짜 PT 면접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PT 자료도 혼자 만들어보고 그걸로 발표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또 저는 그거를 넘어서 이제 저는 또 아무래도 태도적인 측면도, 은행은 어쨌든 서비스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제가 웃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얘기를 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23년도에는 더 많이 제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좀 더 발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노력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 잘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본 게, 금융권 취업하면서 힘든 거는 사람별로 다 있거든. 근데 지금 원인을 몰랐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그냥 혼자 설치해놓고 해보고,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 미리. 그쵸.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진짜야 이거는. 미리, 왜냐면 준비하기가 필기도 마찬가지고 면접은 더더욱이나 준비를 할 수가 없지.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거 궁금했어요. 지금 시린님 이력을 내가 다시 한번 봤더니 사실 지방대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에 뛰어난 대학도 아니고. 네, 그냥 보통 평범한 그치? 수준의 평범한 대학에 지금 30살이잖아. 뭐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막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막 26, 7만 다 나이 많다고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안 많은데. 안 많은, 절대 안 많은데. 근데 지금 지방대 그리고 30살 뭐 쉽지 않았을 것 수도 있는데 첫 취준이나 지금 취업 준비 때 막 스펙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생존이들한테 솔직한 한마디를 좀. 뭐 보험이나 증권이 캐피탈 같은 솔직히 학력을 보는 데도 많잖아요. 서류에서 거르는 데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은행의 가장 큰 장점이 블라인드가 많고 학력에 대한 그런 제한선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서요. 나이도 그렇고 저는 뭐 그냥 정말 그냥 뭐 직업국 그냥 평범한 학교를 나와서 학교에 대한 그건 솔직히, 학력에 대한 그런 건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나이가 좀 걸린다면 걸리는 부분이었지.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취업을 하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냥 자격증 없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막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스펙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지원하는데 내가 이 스펙에 지원을 해도 될까라는 그런 그치. 게 생기니까 그냥 없더라도 그냥 지르고 보는 게 가장 큰, 어쨌든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그쵸. 맞죠. 그거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소서도 마지막 날까지 미루다가 못 쓰면 첫 취준이면 그냥 안 써. 안 쓰잖아요. 면접 닥치기 전까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잘 것 안 같아.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나는 좀 리얼하게 좀 나는 올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진짜 느낀 거를 좀 솔직하게 나는 얘기를 해줘서 다른 친구도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거든. 이게 취업에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실이라는 사람은 똑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22년도에는 결과가 안 나왔고 23년도에는 결과가 나왔어. 근데 나는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인 정량적인 스펙의 차이가 엄청 크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분명 이 사람의 변화는 분명 나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럼 실이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됐던 포인트는 뭐예요? 어떤 게 바뀌었어? 두 군데를 붙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냥 22년도에는 제 마음가짐 자체가 될까? 라는 부정적인 게 좀 더 강했단 말이에요. 이게 될까? 이거 두려운데? 라는 감정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어차피 마지막인데 그냥 더 밝게 해보자 라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 지식적인,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쌓여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면접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태도나 이미지나 맞아. 분위기나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끄트머리 가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면접장 가서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그런 부분,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또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그게 답이야. 진짜 그게 답인데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생존이들은 또 어떻게 불안해서 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또 가서 뭐 스펙적인 부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니라고 좀 얘기해줘. 제발 진짜. 그냥 은행 취업 준비를 합시다. 은행 취업 준비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본인의 얘기를 해줘. 저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일단은 오는 거는 다 자소를 쓰고 일단 저 면접에 가려면 우리 은행 빼고는 일단 필기를 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치. 필기를 많이 붙어라. 그치. 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필기를 많이 붙어서 이게 면접을 다 간다고 해서 다 붙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그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제가 붙은 것도 어쨌든 필기를 붙어야 면접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못 들으면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탄탄하게 해두고 대신 면접 준비는 계속 해야 되지만 여기를 좀 탄탄하게 쌓아두면은 무너지는 건 좀 쉽게 안 무너지더라고. 그 실력이 올라오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면접 준비도 그 병행을 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 그 필기 준비를 한 얼마나 했어요? 저는 안정적으로 붙는 것까지는 한 8, 9개월 정도. 한 몇 시간씩 하고요? 하루에 저는 정해진 시간은 없었는데 그냥 오전에는 NCS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공 공부를 하고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나가서 하는 대면 스터디를 하다가 그냥 굳이 그걸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인증하는 스터디 있잖아요. 요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몇 시까지 이거를 찍어서 올려라. 그게 오히려 어쨌든 반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오케이. 그럼 필기는 한 그렇게 해서 한 8, 9개월 정도? 네, 그래서 22년도 필기 본 거는 기업은행 빼고는 다 붙었었어요. 근데 이게 필기가 워낙 이게 편차가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막 자격증 또 준비하다가 토익 하다가 필기 조금 하다 까짝까짝 하면 그 아무 대책도 아무것도 안 안 되잖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더 중요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봅시다.